임대차. 이건 내용이 간단해요. 주택임대차는 내용이 간단합니다. 자, 거기 이제 주택임대차는요, 일단, 자, 토지임대차, 상가임대차는 없어요. 주택만. 자, 그럼 이때 주택은 주임법에 따른 주택이니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면 다 된다 이러면 되고, 그 다음에 신고대상 주택, 그걸 알아놔야 돼. 자, 금액 이거 봐. 보증금 6천에 월세 30인데 조심할 게 또는. 그러니까 보증금만 6천, 월세만 따져서 30만을 뭐 한다? 초과. 딱 6천, 딱 30이면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해. 이걸 초과 넘어야.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 8천에 뭐 월세 50 해가지고. 그런데 계약을 갱신했어. 그런데 보증금 차임은 변동이 없이 기간만 연장했다. 이때는 신고 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보증금 차임이 변동이 있을 때. 그리고 대상지역,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대상지역. 자, 특별자치시, 여러분 세종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시군인데 이 군지역 광역시와 경기도만 들어가요. 그 다음 이거 자치구만 되고, 그럼 비자치구는 아니다. 뭐가 아니다 되지. 비자치구도 들어가요. 어디에? 여기 시에 들어간다니까. 시에. 지금 하면 어쩌자는 거야.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응?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 자치구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야.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는 되고, 비자치구도 시에 들어가니까. 그럼 이때 시는 구가 있는 시도 있고 없는 시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근처 가까운 청주시는 구가 있어 없어? 그런데 청주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까 거기 청원구, 상당구 이런 데는 자치요, 비자치구요? 비자치구잖아. 그런데 청주시니까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좀 우리가 헷갈리는데, 일단은 구가 있는 데는 무조건 다 된다 이러면 돼. 그래, 구가 있는 데는. 그 다음에 신고사항. 아직까지 이건 출제가 안 됐어. 신고사항에. 자, 그래서 신고사항을 특히 좀 신경 쓰세요. 자, 당사자 인적사항. 그 다음에 목적물 현황. 목적물. 그래서 자, 임대차, 그러니까 주택이죠. 그 주택 소재지 종류, 그 다음에 면적 이런 것들. 그리고 보증금 월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그리고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냐 이거예요. 자, 주택은 딱 한 번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써먹었냐 써먹지 않았냐 이거. 그리고 이게 나중에 들어왔어요. 나중에 이게 처음에 없다가 나중에 추가됐어요. 이게 왜 추가됐냐면 우리 중개하고 중개보수 대부분 사람들이 통장으로 이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현금이야. 현금이니까 세금 내 안 내? 안 내. 다 탈세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자, 원래 주택임대차는 신고를 개공사가 중개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해야 돼. 왜냐하면 개공사 귀찮으니까 이거 안 하거든.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이 신고를 하는데, 문제는 그 임대차 계약을 개공사가 중개했단 말이에요. 그럼 개공사들이 다 탈세하냐라고 이거 빼돌리니까 이때 개공사가 했다는 걸 신고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적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받았어도 어때? 그 세금 다 내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개공사에 대한 이거. 그리고 이거 소공사가 중개했어. 그럼 소공사도 성명이 들어갑니다. 자, 사무소는 개공사만 해당되고 소공사는 뭐만 들어간다? 성명. 그러니까 개공사나 소공사나 성명. 그리고 개공사는 사무소 이거 제 성명은 소현이에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절차입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로부터 30일이 내고, 그리고 이제 신고 관할은 똑같아.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장. 자, 그런데 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제 시군구청장이 읍면동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까 시골 같은 데 있잖아요. 군지요. 그런 데는 읍면동장 찾아가서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신고 의무자. 자, 아까 얘기했죠. 신고, 여기는 누가 한다고요? 당사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돼. 근데 이제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요? 동그라미 번.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한다. 이런 건 똑같아요. 그 다음 이제, 자, 여기 신고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원칙은 공동신고에 항상 뭐든지 같이 해야 되고, 근데 여기는 일방신고가 있어.
그러니까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 신고하는 거와 달라요. 여기는 처음부터 일방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일방이 처음부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신고는 이제 신고서 써야 되는데 신고서가 아니라 계약서 들고 가서 제출해도 돼요. 여기는 이제 계약서 제출 신고도 있다. 자, 이거 이름만 하면 돼. 공동신고, 일방신고, 계약서 제출 신고 해가지고 이 말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 관청은요, 거기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 주고요. 네, 나머지 내용은 뭐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정, 변경, 해제를 봅니다. 자, 정정은 똑같아요. 여기도 할 수 있다예요. 자, 근데 변경이 달라요. 자, 여기는 변경이 거기 보면 아까 그러니까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변경됐어요. 다시 말해 이제 증액해가지고 좀 많이 받았잖아요. 자, 그럼 이건 신고 의무적으로 해야 돼. 왜? 임대사업자들은 보증금 월세 올려받았으면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신고해야 돼. 신고. 그래서 임대차는 변경도 의무예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달리. 자, 그래서 의무니까 언제까지 해라? 30일 내. 그리고 공동으로 해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제 규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우리 전입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이거 신고한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택임대사업자들 있잖아요. 민간임대특별법 같은 데 보면 임대사업자들은요, 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 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돼. 해당 법률에 따라.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은 자, 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법에 따라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굳이 중복적으로 할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들은 자, 임대 그 특별법, 민간 임대주택이랄지 공공 임대주택이랄지 이렇게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따른 신고를 또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3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시군구청 찾아가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신고관청에 신고 접수를 받아요. 그러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걸로 해줍니다. 이때 이제 임대차 계약서 꼭 가져가야 돼요. 확정일자 도장 찍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동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러 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걸로 보고, 물론 이제 그때는 확정일자 찍어야죠. 동주민센터 가서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이거.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문제를 봅니다. 자, 146페이지. 자, 개공사 병이 A광역시 B군에 소지하는 갑소유 X건물을 의리 보증금 3천에 월차임 50만원으로 계약합니다. 자, 보증금은 6천이 안 되지만 월세가 30 넘었네요. 자,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되죠. 그리고 광역시에 있는 군이니까 신고 대상 지역도 맞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옳은 거. X건물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갑과 을은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자,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로 따진다고요? 실질 용도로 따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비록 건축물 대장에는 이게 공장으로 돼 있든 사무실로 돼 있든 창고로 돼 있든 상관없이 계약을 할 때 나는 주거용으로 쓸래요 라고 계약을 했다면 다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만 된다. 2번 X건물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자, 갑과 을은 임대차익 신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이거 권리도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 취득 권리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권리를 포함한다. 자, 책에도 보면 맨 첫째 줄 끝부분에 자, 거기 권리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돼 있죠? 자, 3번.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후 보증금 및 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을 했네요. 그럼 신고한다 안 한다?
그렇죠. 이때는 안 한다 그랬죠. 4번.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바뀌었죠. 아까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한 걸로 본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럴싸하게 말장난. 전입신고가 중요하죠. 아니, 전입신고는 꼭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이건 주소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선이죠. 5번. 병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 맞나요? 병이 신고해요? 개공사가? 아니라고 했죠. 당사자. 그래서 당사자인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해라. 자, 주택임대차는 비록 개공사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신고물을 부담한다. 자, 25번. 자, 갑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해 임차인을과 보증금 3억의 임대차 계약을 했네요. 자, 일단 서울특별시니까 신고 대상 지역 맞죠? 그리고 보증금이 3억이니까 이것도 맞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옳은 거. 보증금이 증액되면 을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랬는데. 공동. 항상 신고는 뭐다? 공동이요, 공동. 자, 그래 틀렸고. 자, 을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것으로 그렇죠, 맞고. 디귿.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아까 확정일자 부여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개공사 비용이 A씨에 소지하는 갑소유 X주택을 을이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50만원. 자, A씨, C니까 일단 신고 대상 지역이죠. 그리고 월세가 50이니까 이것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죠.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개공사가 비용이고 갑소유니까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자, 갑과 을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소재지 시공구청장이니까 A 시장에게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랬네요. 자, 그럼 맞나요? 맞아요? 자, 지금 갑과 을 계약 체결일 30일 A 시장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거기 가로 안에 그걸 안 읽었잖아요. 우리가. 갑은 지자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면 신고를 누가 한다? 국가 등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국가 등이 해야 되니까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갑이 해야지, 갑이. 갑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이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조건. 자, 갑이 단독으로. 그 다음 병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A 시장에게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된다. 벌써? 틀렸잖아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갑이 단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디귿. 갑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인 A 시장에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같은 얘기를 늘어났네. 네, 3개. 자, 그래서 디귿이 맞고. 그 다음 니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후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은 단독으로 A 시장에게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갑이 단독으로 하나요? 국가 등이니까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해제 신고 해야 한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개공사 비용이 A시에 소지하는 갑소유 X주택을 자, 을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50이니까 월세가 해당되죠. A씨니까 지역도 맞고.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후 차임을 10만원 증액했어요. 자, 그럼 갑과 을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냐? 그렇죠. 변동이 됐으니까 해야죠. 공동. 그다음
을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날인한 후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A 시장에게 제출한 경우 각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자, 이거 어디야? 일방 신고 있잖아. 자, 당사자 일방이 이렇게 하면 공동으로 한 걸로 본다. 그렇죠. 자, 3번 임대차 계약 신고상에 병, 사무소, 명칭, 소재지 이거 다 포함돼야 되나요? 그렇죠. 개공사가 중개했으면 이것도 신고상에 들어간다. 4번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후 을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럼 을은 단독으로 하냐? 아니죠? 공동. 5번 A 시장은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갑과 을에 대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랬는데, 자, 임대차는 무조건 다 뭐다? 100만 원. 신고 안 하거나 거짓 신고하거나 이런 거 다 100만 원이야. 자, 그래서 뭐 4번이 문제 몇 개 안 되네요. 자, 그럼 외국인 특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도 자 60, 자 8페이지도. 자, 거기 보시면 이제 68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누구냐인데 이것은 간단하죠. 일단 외국 사람이나 외국 법인은 외국인인데 국내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것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3번 4번 사원 숫자나 임원 숫자가 2분의 1 이상 외국인 차지하고 있으면 외국 법인으로 본다 그랬죠. 자, 또 자본금이나 의결권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외국 법인으로 보겠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적용 범위 조심하세요. 이 내용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뭐 할 때? 소유권 취득할 때만. 자, 소유권 취득할 때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양도 대파할 때도 마찬가지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할 때 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신고냐 허가냐 이것만 하면 돼요. 신고냐. 자, 먼저 계약입니다. 자, 이때 계약은 조심하세요. 유상, 무상 안 따져요. 그러니까 교환 계약이나 증여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제외. 그런데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슨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이라는 얘기.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니까 이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들은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이거 어기면 300만 원. 그럼 매매는 뭐예요? 매매는 30일 내에 신고하고 이거 어기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야 돼. 그 다음 이제 계약 외로 취득했습니다. 이거 외우는 게 좋아요. 이거 은근히 최근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상속이나 경매, 합병, 그 다음에 건축물의 신축 등 그랬죠. 그러니까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런 거 다 들어가. 그리고 판결 들어가고요. 환매권 이런 거. 자, 그래서 이건 좀 외우세요. 우리가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해가지고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소유권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 되고 어기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 이렇게 되고요. 자, 국적이 이제 이중 국적 가지고 있다 외국 국적으로 선택했어.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을 버려. 그럼 이제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라. 자, 그리고 이것도 어기면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죠, 제재가. 제재나 절차. 자, 계약만. 혹시 영주권 있죠? 영주권. 영주권은 국적이 아니에요. 국적 아니에요. 국적은 아니고 영주권은 그 나라에서 이런 거 뭐 없이 그 영주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종 혜택 같은 거 있어요. 근데 뭔가 범법을 저지르면 그럼 추방당할 수 있어요. 영주권은. 그래서 국적은 아니에요. 영주권은. 미국은 국적이란 말 안 쓰고 뭘 써요? 시민권자란 말 쓰죠. 그러니까 미국은 시민권이 국적하고 같은 개념이고 영주권은 달라요. 영주권은 조건이 있어야죠. 이제 얼마 이상 거기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있는데 혹시라도 영주권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영주권 가지고 있다가 외국인이다 아니다. 아, 영주권은 국적이 아니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면 영주권 부여됩니다. 그래서 원정 출산하러 가죠. 옛날에는 시민권 바로 줬는데 지금은 시민권을 안 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알고 원정 출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걸 중국이 알았네. 중국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출산하니까 없애버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허가. 자, 허가는요, 허가 대상 토지를 알아야 돼요. 허가 대상. 자, 그래서 허가 대상 토지, 우리가 문자야 나 군대 간다 그랬죠? 문자야 나 군대 간다 하고 허락받아라. 그럼 이제 조심할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운다는 거 안다니까, 출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비슷비슷한 법조문을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 아까 우리 문제집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알아놔야 돼.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연환경보존법, 그 다음에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특히 이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거기에 보시면 자연환경보존지역 있죠. 그걸로 장난쳐요. 근데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자연환경 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존지역이 허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거 장난칠 수 있어요. 그거 모의고사나 보면 국토법에 따른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문자야 해가지고 해당된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뭐든지 앞글자 따서 외울 때는 꼭 이해를 해서 자기 걸로 소화합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자, 그럼 이제 허가는 언제까지 해줘라? 15일내. 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아직 출제 안 됐어요.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게 30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것만. 왜냐면 우리는 아직 남북 대치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다음 이제 허가의 기속성은, 자,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면 대출성 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하라 그랬죠? 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해라. 자, 그 다음에 허가 받지 않은 뭐다? 무효. 그리고 2년 2천일. 허가는 항상 규제가 센 겁니다. 세니까 처벌도 무거워요. 처벌도. 허가. 그래서 아까 신고는 과태료, 허가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맨 마지막에 절차를 보세요. 이거 가끔 지문에 나와요. 오지선다 지문에 가끔 나오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취득 신고, 아까 우리 신고해야 되는 거 있죠? 계약이냐 계약 이외냐 해가지고 신고하는 경우는 그 취득 원인 서류 그래가지고 계약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계약서 이런 거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판결로 했다, 이제 계약 이외 원인이다 그러면 계약 이외 원인을 취득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 들고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소유권은 취득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이제 이거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런데 허가 있죠, 허가. 허가는 거기 합의서 첨부하라 그랬죠, 합의서. 자, 허가는 합의서예요. 그래서 항상 허가는 공동으로 가야 됩니다. 공동으로. 허가는 공동으로 신청해요. 그래서 지네 둘이 합의했는지, 자, 그 합의서 들고 가라. 가끔 이거 물어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체크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당연히 작성 제출 대행할 수 있고요. 3번. 자, 아까 앞에서 나왔죠. 자, 우리 매매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똑같아요. 이것도 외국인한테만 적용돼요. 자, 그래서 신고 완청이 접수를 받았다 그러면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하고, 그러면 시도지사는 다시 1개월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건 똑같아.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다이렉트로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를 자 봅니다. 자, 148페이지 이제 대표 용법입니다. 자,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랬는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매매 계약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이것도 할 필요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자, 그래서 틀렸고. 2번. 자, 외국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라. 자, 경매는 계약 이외죠. 그래서 이제 계약 이외니까 6개월 내에 해야 되고. 3번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景관 보존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허가 대상이죠.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허가 대상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하고 이렇게 겹친다 이 말이잖아요. 둘 다 받을 필요 없이 뭐 한다?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된다. 4번 대한민국은 부동산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됐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한다고 하네요.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라. 그리고 자, 5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럼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 2분의 2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뭘로 본다? 외국 법인이다. 그러니까 자본금이나 의결권을 2분의 1 이상 가지고 있으면 외국. 자, 그래서 답은 뭐 1번이고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에. 자, 외국인 특례 규정입니다. 자, 옳은 거. 기억, 국제연합도 외국인 등이 포함되나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공법이니. 두 번째,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과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랬네요. 자, 매매잖아요. 매매면 60일이 아니라 30일. 매매 조심하라니까 외국인 특례에서. 자, 디귿번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과 부동산을 취득한 때, 자, 상속은 계약 이외죠. 그러면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 늘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럼 여기 해당돼야 안 돼요, 지금. 군문자야. 여기엔 해당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허가 대상이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옳은 것은 기억 하나. 자, 2번 오른쪽 갑니다. 자, 외국인 특례입니다. 자, 틀린 거.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의 토지를 취득합니다. 자, 이거 허가 대상이죠? 그래서 허가 받아라. 자, 2번 준정부 간 기구가, 자, 이것도 외국 법인에 해당되잖아요. 허가를 받지 않고 자, 토지를 취득했네요. 자, 자연유산 이거 허가 대상 맞죠? 그러면 그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즉 무효. 그렇죠? 허가 안 받으면 무효. 자, 3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 건축물의 교환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라. 자, 교환 계약이니까 특례 여기 적용되잖아요. 여기 특례. 자, 그래서 60일 내.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우리 신고 있잖아요. 신고. 자, 이 신고는 우리 신고 대상물 똑같아요. 토지, 상가, 주택 다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런데 아까 허가는 뭔만 들어가요? 허가는 토지만. 허가는 아까 토지 있잖아요. 군문자 이거 다 뭐예요? 토지잖아요, 이거. 그래서 허가는 토지만 해당되고 아까 신고는 뭐라고요? 토지, 상가, 주택 다 들어간다니까요. 신고자. 자, 그 다음에 4번 비정부간 국제기구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자, 그러니까 외국 법인이 허가받지 않고 군사시설 보고요. 이거 허가 대상 지역인데 허가를 안 받았다는 얘기네. 그러면 계약 체결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된다 그러는데 여기 있잖아요, 이거. 자, 허가 대상 이거는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이렇게. 그 다음 5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네요.
그럼 100만 원이 아니라 증여는 계약이니까 얼마? 300. 자, 계약은 300. 계약 이외에는 얼마? 100. 이거 구분해. 자, 외국인 특례는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는. 지문만 좀 길지 마. 자, 3번. 자, 옳은 거.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 저당권은 이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대차 이런 건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네요. 그럼 당연히 외국인에 포함되죠.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령에 설립된 법인, 국내 법인이잖아요. 그런데 구성원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로 본다? 외국인에 본다. 근데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이 말이고. 3번. 국제연합 전문기구는 외국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되고. 4번. 외국인 등이 증여로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럼 신고 뭐 없다가 아니라 증여도 계약이잖아요. 자, 조심하세요. 유상, 무상 안 따져요. 5번. 외국인 등이 경매로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경매니까 뭐예요? 계약 이외. 그러니까 이제 신고해야죠. 자, 그럼 아까 신고할 때 아까 입증 서류 들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면 계약서 들고 가고, 경매는 경매로 취득했다는 뭐예요? 경락 결정서 이런 거 들고 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 판결로 취득했다? 판결문 들고 가고 이렇게 입증하라 그 얘기예요. 답은 5번이죠. 자,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자, 취득 설명한 내용을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됐어요. 근데 부동산 계속 보유한다. 그러면 변경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라. 예, 6개월만. 그 다음 2번. 외국인 등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임대차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대차는 신고 안 한다. 3번.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 외국인 등 부동산 등 취득 신고 의무는 없다 그랬는데 계속 나오죠. 이거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하고 신고하면 굳이 또 특례 규정에 따라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4번. 외국인 등이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상속은 계약 이외니까 100만 원이죠. 자, 그래서 틀렸고 5번. 외국인 등이 자연환경 보존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했다. 그럼 이거 허가 대상인데 안 받았네요? 그럼 2년 2천. 그렇죠. 2년 2천. 이렇게. 자, 5번. 자, 자, 틀린 거.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가 교환 계약을 체결하려 했어요. 자, 교환은 계약이니까 이거 안 하면 300만 원이야 과태료. 예, 맞죠? 자, 2번.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 신청서에 토지 취득 계약 당사자 간 합의서. 자, 허가는 뭘 제출하라고요? 합의서. 신고는 이제 소유권 취득을 입증할 서류 들고 가는 거고, 허가는 합의서. 자, 3번. 외국인 등의 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 자, 허가 대상이네요. 그런데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해라 그랬는데 15일이라고 했죠. 자, 외국인 등의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 무효.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5번.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은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네. 항상 우리 신고 제도는 방문 신고, 전자문서 뭐든지 다 됩니다. 전자문서. 자,
6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 등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도 계약이죠. 그럼 신고해야 돼. 대신 이제 계약은 뭘 제출하라고요? 계약서. 계약서 제출. 자, 2번.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신고 및 허가 내용을 매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 국장한테 다이렉트로 제출한다. 특별시장, 세종시장은. 자, 3번. 외국인 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계속 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서 제출 대행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작성도 대신할 수 있어. 이게 추가돼. 작성도. 왜냐? 외국인 우리나라 말 할 줄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대신 써준다 이 말이야. 4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에, 상속은 계약 이외죠. 계약 이외니까 60일이 아니라 6개월. 그러니까 그것 말면 간단해요. 이거. 자, 5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외국인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냐. 자, 이건 다 똑같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같은 이 안에 있으니까 이 내용은 다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틀린 거. 외국인 등이 자연환경 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전지엔 토지를 지읍니다. 자, 이거 허가 대상이죠? 허가 받아라. 비정부간 국제기구도 외국인 등이 포함되고요. 3번. 국장이나 시도사가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른 허가를 또 받을 필요 있냐? 없다. 없다. 맞고. 4번.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 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자, 신축은 계약 외의 원인이죠. 그러면 60일 내가 아니라 6개월 내 신고해라. 이렇게 되죠. 자, 5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가 확정 판결로 부동산 취득하고, 자, 이를 거짓으로 신고했네요. 자, 그러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다 그랬네. 자, 판결은 계약 이외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자, 오른쪽 8번 갑니다. 자, 옳은 것은 자, 외국인 등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지역. 자, 이거 허가 대상이죠. 그런데 여기만 며칠이라고요? 30일. 이거 아직 출제 안 됐어요. 바뀌고. 오케이. 자, 15일 틀렸고. 자, 니은 뭐 외국 정부는 외국에 해당하죠. 네, 맞고. 자,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 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 토지입니다. 자, 그럼 허가 대상이죠.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라. 오, 맞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면 따로 받을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제외하고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네. 자, 니을 번. 외국인이 확정 판결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자, 확정 판결이니까 계약 이외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6개월. 계약 이외니까. 어려운 거 없어. 다 같은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 자, 그럼 이거 뭐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